네, 우리 시장의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을 잘 분석해야 우리 시장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이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이번 월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미리 오늘 마지막 날 또 특별히 모셨습니다. 유한타 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하게 본부장님이 저희 프로에 이제 출연하신 이후로 8주 연속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번 계속 주까지 더하면 9주 연속이네요. 이번 주까지 가면 9주 연속. 네. 이게 뭐 산타가 아예 미국에 눌러 앉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거 내년에도 계속 갈까요? 네. 그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사실 뭐 정답을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좀 해야 될 일은 큰 그림, 뭐 좀 장기적인 그림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어쨌든 그래도 일주일 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예. 네, 보시면은 지난주까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인데 지난주에 S&P 500이 0.75% 올랐고 나스닥이 1.21%, 그리고 계속 러셀 2000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2.43%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연초 대비 숫자로 보시면은 이제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다우존스 경기 민감 상승률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15.45%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가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3.25%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올랐는데 내년에 또 오를까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건지, 안정적인 숫자가 들어올 건지, 또 금리를 얼마나 내려줄 건지,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질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꾸 작년 말 올해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 인터넷 사이클 일어났던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의 재현 붐 아주 엄청나게 인터넷 그 인더스트리가 막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지금 좀 재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재현이 AI와 로봇 뭐 등등의 이런 그 5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4차 넘어서 5차로.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면서 어떤 그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창출해 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좀 자꾸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1990년에서 2000년 사이클 이때 10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 미국의 생산성이 연간 단위로 2.3%씩 상승을 했어요. 엄청난 성장이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S&P 500이 연평균 1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32%, 나스닥 100기업은 40%. 복리입니다, 저게. 10년 연속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던 케이스죠. 물론 마지막은 좀 너무 과하게 거품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클인데요. 이때는 생산성이 상승하는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경제 성장률도 사실 좀 낮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S&P 500이 연복리 16%가 나왔고 나스닥이 20%가 나왔습니다. 연복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연간 16%, 그 다음에 또 16%, 16% 이런 식으로 계속 복리로. 그러니까 100을 투자했다면 첫 해에는 116이 되고 그 다음엔 116에 또 16% 올라가고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생산성이 1.4%만 상승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 AI 로봇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이 생산성 지표가 1.5%에서 2.4% 상승률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건 인터넷보다도 더 셉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연복리 15% S&P 500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나스닥이 연복리 20%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체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생산성이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정도 복리는 기대를 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더라도 지금 너무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초점을 맞추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터넷 사이클이나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경제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기반이 되는 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주가 오른 게 아니라 경제 자체가 틀이 바뀌었어요. 그런 점이 바로 이 증시 주가에 나타난다.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생산성이 뒷받침되면 더 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끝이 그 버블 붕괴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답은 어렵죠. 예. 그래서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조짐이 있으면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현상과 연결이 되냐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는 모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품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또 생산성 지표가 빠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다행스러운 모습은 95년, 2000년 이 구간의 어떤 초입 부분하고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아니고 그게 아무래도 이번에 발표됐던 PC 인플레이션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숫자가 나왔죠? 11월 달이 마이너스 0.1%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숫자라는 것은 정말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거의 이제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 만약 계속 이어진다면 과거에 우리가 봤던 이 그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에 있었던 이 PC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를 보시면 그때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번에 이 AI 로봇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똑같은 현상을 일으켜 줄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과거의 숫자와 좀 비교를 하면 지금 나온 숫자가 아까 보면 2.6%거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입니다.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죠. 보시면 96년 이때 보시면 2.5%가 고점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얼마까지? 1% 미만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보여드렸던 이 PC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나오는 숫자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럼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어쨌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겁먹고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 PC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다시 이때처럼 98년 이후에 보시면은 2000년 넘어가니까 막 폭등을 하죠. 다시 2.5% 시대로 올라가니까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어떤 그 허들 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걱정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지금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앞서 생산성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인플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돌이켜보면 1990년대는 이른바 골디락스 시대 아니었습니까? 성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성이 뒷받침되고 고용도 확대되고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이제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그 여지를 좀 이번에 넘어서서요. 오히려 이제 성장률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시면은 지금 이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산성의 향상과 실적의 증가폭이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조기업을 보시면은 원가 절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순이익 마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이 AI를 이용한 서비스가 창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신규 수요 창출이 일어나면서 매출 성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이익이 많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를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2000년도에 나타났던 이 닷컴 버블 붕괴 현상이 나타났었던 그 시대, 인터넷이 처음 들어와서 95년부터 해서 이 총 걸린 기간이 16년인데 지금은 오히려 5년 만에 될 수 있다.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하죠. 심지어 신흥국도 AI를 5년 안에 쓰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이 생산성의 상승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놀라운 이 생산성 향상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게 더 가속화된다 그러면 GDP 성장률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1970년대에서 90년대 보시면은 GDP 성장률이 3%대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1.8% 정도였고요. 나머지가 이제 고용 증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서 고용이 주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1.6, 1.7% 시대여서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2.5%로 가면 어떡합니까?
결국 3%의 성장률 시대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산성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차트를 그려보면은 좀 정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2000년대부터 2008년도의 이 성장률 3% 시대 이때를 보시면은 사실 계속해서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가 좀 과잉 투자가 일어나서였고요.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골디락스 구간은 2%의 성장률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분기 성장률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GDP 성장률이 지금 3%대가 나오고 있어요. 2, 4분기 이후에 3, 4분기, 4, 4분기가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성장률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게 아닌가. 왜? 이 AI와 이런 로봇이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GDP의 성장률을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3% 시대로 복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다운사이드,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에 대한 위험도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초과로 상승할 수 있을 위험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투자를 안 하고 있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그걸 계속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는 어쨌든 GDP 성장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라도 지금 주가가 많이 더 반등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의 시대에서 다시 주식의 시대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이렇게 높다면은 연준이 금리를 굳이 내릴 이유가 될까요? 네, 굳이 내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경기는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과잉 성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서 여기에 따라서 주식은 던지고 채권을 사야 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는 지금 확인되고 있는 숫자를 보고 판단할 때 그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일드 커브라고 하죠.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전이 돼 있는데 장기 금리는 덜 떨어지고 단기 금리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면서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오면서 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대율을 한번 보시면은 예대율이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예금 증가율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 한 6%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신 증가율, 그러니까 대출 플러스 알파, 이게 지금 연간 단위로 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승을 한다는 것은 명목 GDP 성장률을 최소한 5%에서 6%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금리를 많이 내려주지 않아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 시대에서 좀 더 성장을 많이 하는 시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내년 3월부터 금리를 처음으로 내릴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확률이 92.5%가 넘는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연말 얼마나 내릴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1.25에서 마이너스 1.75%. 자,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는 장기채를 사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장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장기채는 안 떨어지고요. 단기채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 쪽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0년 국채 금리는 지금 이런 모습이죠. 3.8%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제 좀 더 떨어져서. 그래서 24년 말까지 얼마로 전망이 되고 있냐면 3.85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비슷한 수준. 그렇죠. 더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많이 떨어지면 한 3.5%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 금리가 1%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2.5%를 더하면 두 개를 더했을 때 3.5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5%의 밴드를 넣어주면 낮게는 4%, 높게는 4% 정도의 10년 국채 금리의 밴드를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는 채권에 투자를 해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보다는 낮을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냥 금리가 안 변한다 그러면 연간 3.8%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는 하는 게 적절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좀 적게 가져가자. 그래서 저희는 채권 비중을 좀 5% 정도 줄였습니다. 30% 가져가던 것을 25%로 줄이고 주식의 비중을 오히려 5% 정도 더 늘려서 75% 가져가는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 비율이 바뀐 게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네, 채권을 계속 좀 늘려가다가 이제 금리가 장기채가 많이 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바꾸게 됐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 성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주식이 좋은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오는지, 어떤 업종이 성장을 하는지, 투자가 잘 일어나는지, 수익이 잘 나는지 이걸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전제로 이런 경제 환경이라면 어떤 업종, 어떤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할까요? 네, 참 이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이 테이블을 올려놓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딱 두 개의 섹터,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를 놓고 얘기했었을 때 보시면은 성장주 중에서 대형 기술주, 팡, 마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IT 쪽, 이쪽의 비중을 두 개 더했을 때 55%가 나오죠.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원자재 겨우 2%, 금융 겨우 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게 아까 원가 절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금리를 내려주더라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면은 제가 볼 때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비중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주로서 생각했었을 때 투자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많이 하는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하드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쪽이 좋았죠. 근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쪽이 좋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업종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성장주 중에서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바이오는 5%입니다. 15%가 아니라 5%.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한 5%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투자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소비 중에서도 이미 필수 소비, 그다음에 이제 건설 주택 쪽이 그래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가치주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투자를 좀 일정 부분 가져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성장주 80, 가치주 20이고요. 중소형주 투자하는 거 좋은 환경인데 하더라도 가치주 위주의 중소형주 투자가 중요하다. 성장주는 대형주, 중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성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내년 투자의 환경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